라디오가 들린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2024년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24년 연말쯤 터졌던 큰 사고가 여전히 우리를 슬프게 했기 때문인데요. 방콕에서 무안으로 향했던 그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데요. 네, 이번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또 그분들의 가족, 친구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고 또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한단 말을 드디어 하려고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서 그대 집 앞에 있는 꽃집에 들려 꽃을 한 다발 들고서 그대 집으로 가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야. 나의 고백이 메아리로 멀리 퍼져 너에게 닿을 수만 있다면 목이 꺼져 난 소리치고 싶어 내 말 들려 사랑한다고 돌아와 내 말 들려 모두 다 말할 거야 내가 얼마나
꿈에 어제 꿈에 보았던 이름 모를 너를 나는 못 잊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지난 꿈 스쳐간 여인이여 이 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바로 그 모습 떠오르는 모습 잊었었던 사람 어느 해 만났던 여인이여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보네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람이여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또 보네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보네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람이여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또 보네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오늘의 톡 네, 두 자매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의 톡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새해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해 하면은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 나영 씨는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저는 1월 1일하면 일단 해맞이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해맞이 어떻게 나들이 다녀오신 적이 있으세요? 해보고 소원 빌고? 종종 있어요. 저도 한
종종은 아니지만 한 3-4번 정도? 그래도 꽤 다녔었어요. 그리고 저는 해맞이를 좋아해가지고 꼭 이런 1월 1일이나 뭐 설날, 뭐 새해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한번 평일이나 이럴 때 간 적이 있어요. 네. 올해는 다소 차분하게 지나갔지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좀 제가 의식을 갖고 해를 봤던 게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꽤 오래됐네요. 꽤 오래됐지만 제가 30대 들어서 이제 봤던 건데요. 동구 해맞이 축제? 해맞이 행사를 할 때 제가 그때 현장 리포터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새벽 5시인가 6시인가까지 가서 사람들이 이제 떡국 나눠주고 떡국 먹는 것도 보고 그리고 해맞이 행사에서 어떤 게 진행이 되는지 좀 실제로 봤었어요. 사실 어떤 분들은 왜 해맞이 왜 보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말. 그냥 뭐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해일 뿐인데 그리고 매일매일 똑같이 뜨는데 왜 평소에 해를 보지 않으면서 꼭 이날 해를 보려고 그렇게들 나가나. 그리고 굳이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무슨 짓이냐. 약간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니컬하시잖아요, 되게. 약간, 네. 그러셨어요. 저도 사실 좀 귀차니즘이 심했을 때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했던 건 아니지만 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에너지를 받고 오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들 에너지가 있고 조금 항상 삶에 열정적인 분들이 새해 다짐을 하러 또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소망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이제 힘을 발휘하는. 맞아요. 클래식도 듣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성악도 듣고 또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는 북치고 장구치고 그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아나운서나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이 여러분 2000 몇 년도 새해가 이렇게 둥둥 뭐 밝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진행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맞춰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떠오르는 해 사진 찍고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저는 특히나 또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그런 좀 뜨거운 열정적인 에너지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떠오르는 해 보면서 소망도 빌고 뭔가 새해 첫 시작을 그래도 좀 부지런하게 했다. 나도 그래도 새해 뜨는 첫 해를 보았다 하는 그런 뿌듯함도 같이 있어서 저는 가는 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영 씨는 1월 1일 새해 어디서 혹시 뭐 볼 계획이? 아직 계획은 없는데, 이번에 행사가 많이 취소가 돼가지고, 저도 원래 그 타종 듣는 거, 제아의 종소리 들으러 거기, 그 국채보상, 거기도 갔다가 저녁에 이제 조금 이른 시간에 뭐 한 3시, 4시쯤 출발해서 해를 보러 갈 생각이었는데, 그 행사 많이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좀 소소하게 여기 근방이나 뭐 동구 해맞이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갈 수 있으면 그 포항에 사람이 좀 없는 좀 외딴 곳으로 가서 해를 한번 볼까 생각합니다. 행사 없이도 해를 보겠다. 네, 행사는 없지만. 저 역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행사가 취소되고 뭐 축소되고 너무나 이해가 되고 오히려 그렇게 좀 떠들고 신나게 있는 게 전 좀 같은 마음이 좀 국민으로서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안타깝죠. 한쪽은 울고 있고 한쪽은 웃고 있고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서 너무나 취지에는 너무나 공감을 했고 하지만 그래도 해를 보러 저는 네, 몽촌 토성으로 갈 생각입니다. 서울이에요. 그렇게 멀리 가요? 네. 오, 서울의 해는 좀 다른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출발을 좀 시작하고 싶은데 그래도 좀 기회가 많은 땅이라고도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친구도 아영아 이번에는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이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네 집 근처에 있는 서울에서 한번 해를 보자. 솔직히 제 평생 서울에서 해를 볼 날이 별로 없거든요. 잘 없죠. 네. 마음을 엄청 굳게 먹지 않는 이상 가기가 좀 힘들죠, 아무래도.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맞이 이후에는 항상 떡국을 좀 잘 먹잖아요. 아, 그쵸. 저희 집도 올해 떡국 한다고 들었거든요, 1월 1일에.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 나가시기 전에 떡국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갈 테니 많이 먹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보러 잠깐 나갔다가 시간이 된다면 이제 떡국을 싸서 같이 먹을 생각입니다. 저는 아마 먹지 못할 것 같네요. 네, 제가 대신 두 배로 먹어볼게요. 나이 2배로 드세요? 맞아, 떡국 먹으면 옛날에 그런 말도 했었는데. 그쵸, 나이 한 살씩 더 먹는다고. 네. 그래서 애기들이 막 떡국 더 먹을래 하고 막 3-4그릇씩 20살, 먹고. 난 100살. 맞아, 한 입 떠먹을 때마다 1살, 2살 이렇게 사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세는 애들이.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귀엽고 이제는 그런 농담을 하지도 않는다는 게 좀 슬픈 것 같아요. 그쵸. 왠지 떡국 먹기 싫어지고. 만약 나영 씨나 뭐 저희 집 막내 동생이 조카를 낳았을 때 저는 조카들한테 그런 농담을 하는 어른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방금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애들한테 그런 농담을 해주는 그 어른들이 참 유머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유머? 아닌가요? 이제 태어나는 친구들은 그거를 이제 보면은 와 노잼. 노잼이라도 그런 시도를 해주는 어른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따뜻하긴 하죠. 애기들을 좀 즐겁게 해주기 위한 마음이니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Dream High. I dream high. 난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일어나죠. 두려운 내 끝에서 난 오늘도 흔들리죠. 떨어질까봐 날아오르지 못하는 어린 새처럼 자꾸 내가 할 수 있나 내 꿈이 이루어질까 내딛는 걸음 한 걸음 걸음이 다시 두려워질 때마다 Dream high. 난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일어나죠. I can fly high. 나는 믿어요. 언젠간 난 저 하늘 위로 날개를 펴고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높이 날아오를 거예요. 넘어진 날 일으켜줄 용기가 필요하죠. 운지를 털고 다시 일어나 또 한 번 뛰어갈 용기가 다시 한 번 나를 믿고 나의 운명을 믿고 모든 걸 걸고 내 키보다 높은 벽을 뛰어넘을 거예요. Dream high. 난 꿈을 꾸죠. 꿈을 꾸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다시 일어나죠. I can fly high. 나는 믿어요. 언젠간 난 저 하늘 위로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높이 날아오를 거예요. Dream high, a chance to fly high. 아픔들은 이제 모두 다 bye bye. 하늘에 있는 저 별들처럼 높이 날아봐 네 꿈들을 펼쳐보는 거야. Time for you to shine. 이제부터 시작이야, gotta make it mine. 네 손으로 이뤄가 밀어주려 하지만 이젠 힘껏 자신 있게 걸어가. Destiny 숙명이지, 멈출 수 없는 운명이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이건 너를 위한 whole new fantasy. 그러니 이제부터 여기 내 손을 잡아. 우리의 목표는 지금부터 하나. 꿈과 미래 포기하지 않아. 젊음 열정 여기 모두 다 Dream high. Dream high.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일어나죠. I can fly high. 나는 믿어요. 난 저 하늘 위로 날개를 펴고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높이 날아오를 거예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아영 씨는 새해 하면 또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저는 올해는 성공하지 못했던 다이어리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릴 때 생각해보면 학생 때 매년 다이어리를 사지 않으셨어요? 매년 샀었어요. 거의 매년 샀죠. 네. 혹시... 매년 샀고, 매년 다 채우지 못했어요. 한 반년 정도는 채우셨어요? 네, 반년 정도는 채웠는데, 이게 처음에는 정말 잘 적고, 밀린 것도 적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힘들죠. 안 적게 되고, 오히려 그냥 SNS에다가 그냥 조금씩 이렇게 적어놓고, 혼자 보관해두고,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이어리는 안 샀지만 매년 이제 예전에 일기를 썼어서 다 쓰면 일기장을 샀거든요. 그렇게 저는 매 1년의 시작이 달랐지만 하루하루 빠짐없이 일기를 쓰긴 썼었어요. 어릴 때부터 쭉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다가 한참 쓰지 않았는데 올해 중순쯤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엔 일기는 아니지만 좀 간략한 그 스케줄러처럼 돼 있는 되게 작은 메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했던 것들이나 이런 거를 조금씩 쓰고 있는데 다시 쓰니까 감회도 새롭고 조금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나영 씨 요즘 SNS도 열심히 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SNS 활동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저 개인적인 것도 이제 한 해 좀 더 열심히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저도 안 했던 것들을 자꾸 체크하는데, 내년에 이제 다짐들도 저는 미리 써놨거든요. 한 며칠 전쯤에. 그래서 그런 이제 다짐들도 한 번 더 체크하고, 이제 뭐 꼭 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를 했다 이런 이제 메모 같은 거는 조금 해볼 생각이긴 해요. 뭐 새해 소망 중에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중에 좀 공개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이 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람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새해가 뜨면 새해 소망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돈 많이 벌기, 열심히 살기, 뭐 운동하기. 제가 최근에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내년에 운동을 해서 올해 그쵸. 올해 운동을 해서 한 6kg 정도는 좀 빼야겠다 싶더라고요. 6kg면 신생아 둘 정도를. 네, 그래서 2달에 한 1kg 정도씩 빼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그렇게 해보려고요. 살 찌는 건 쉬운데 빼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새해에 그게 제일 많다잖아요. 헬스장 등록이 진짜 많다는 거잖아요. 한 달 안에 그만두시는 분도 진짜 많다고. 그쵸.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진대요. 벌써 그들에겐 가을이 온 거죠. 딱 한 달만 차리고 싶다. 돈을 왕창 벌게. 그쵸. 네. 그래서 운동 열심히 이제 하는 거를 모두가 원하듯이 저도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영 씨는 새해 소망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해에도 새해 소망을 안 정했었어요. 사실 못 정했었어요. 1월에 정해야지 해놓고 1월 1일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해 진짜 시작은 설날부터 징 하고 설날에 바빴잖아요. 새 학기도 3월부터인데 3월에 해야지 하다가 줄줄줄 밀려서 가을에도 계속 생각했었어요. 아직 나 새해 소망 못 정했네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작년 가을에 그렇게 아직까지 준비를 못한 분들도 시간이 남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셨군요. 네, 그랬는데요. 사실 지난해 되게 아쉬웠던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제 이제 커리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우수 기자에게 상을 주는, 이제 이런, 월간 행사?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지난해 진짜 운 좋게 2번이나 수상을 했었어요. 했는데, 항상 제가 2023년도에도 운 좋게 상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항상 촬영을 해주신 분과 항상 같이, 촬영 기자님과 항상 같이 받았었는데, 작년엔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고생했는데, 저 혼자만 받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제가 역시 수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굵직굵직하고 좀 괜찮은 기사를 내면서 같이 고생한 촬영 기자도 함께 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 하나는 제가 언젠가 자리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뭐 동호회든 어디든. 근데 그때마다 1명씩 2명씩 계속해서 저에게 응원을 해줄 만한 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싶다. 네.
근데 그 소망은 나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또 이 케미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소망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나 혼자 하기는 그래도 쉽지만 같이 하는 거 자체가 서로 상호작용도 돼야 되고 마음도 통해야 되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게 힘든데 또 의미가 있잖아요. 1년 안에 그렇게 몇 번이나 이별을 또 겪게 될 텐데 그때마다 또 곁에 남아주는 사람을 한두씩 계속 모을 수 있다는 게 같이 만약에 이건 만약을 가정한 건데 만약에 제가 회사를 떠나게 되잖아요. 네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떠날 생각은 없지만 네. 떠나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 제가 함께 있었던 그런 시간을 추억해 줄 만한 함께 공감해 주고 뭔가 그때 그랬잖아 라고 얘기해 줄 만한 분이 그냥 한두 번만 있어도 되게 저 혼자만의 추억이 아닌 같이 나눌 수 있고 이런 게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 전 회사에서도 그런 분을 2분 정도 남겼어요. 오. 항상 좀 그렇게 2분씩, 1분씩 뭐 이렇게 남겨뒀기 때문에 어딜 가나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욕심일까 싶기도 해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그 인간관계를 좀 남기고 싶다 말씀하셔가지고 생각이 난 건데, 짐 옮기셨잖아요, 이번에. 짐을 옮기실 때, 거기 앞쪽 데스크에 계시던 경비분이신가요? 주차 네네. 관리하시는 경비 분이신가? 선생님. 맞죠? 네, 경비 아저씨. 그분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를 지금 떠나야 되니까, 떠나게 되면 이제 분과 가끔 이제 연락하면서 지내도 되게 마음에 힘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이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맞아. 항상 저의 출근과 퇴근을 바라보시는 헐레벌떡 뛰어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고. 그쵸. 그래서 저도 처음 그때 짐 한다고 뵀는데 그런 따뜻한 분은 곁에 오래오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회사를 이직은 아니지만 다른 지점으로 옮겨갔죠. 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그분도 함께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물론 뭐 회사 생활하면서 또 마음에 담아두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한번 잘 소통해서 오래오래 남길 바랄게요. 네, 정말 기쁜 기억만으로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새해 되면 또 학생들은 항상 왜 공부 다짐이나 성적 때문에 다짐 많이 하잖아요. 혹시 아영 씨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있었죠. 전교 1등 하기. 전교 1등 하기? 서울대 가기. 와, 어마어마한데? 항상 꿈은 높게 가지라고. 그쵸. 네, 뭐 대통령 되기? 대통령 되기? 근데 저도 예전에, 사실 얼마 전에 일기장을 봤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 시절도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시절의 일기를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기, 그리고 고등학생이니까 등급으로 한 1, 2등급 맞기, 이렇게 해서 서울대 가기, 삼성 취직하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커서는, 삼성 취직하면 힘들어서 못해, 너무 힘들어, 이랬었는데, 어릴 때 소망을 했더라고요. 삼성에 들어가는 것을. 그거 보고 좀, 나도 어릴 때 그런 공부 다짐도 하고, 뭔가 새해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원했구나, 소망했구나, 그때 기억이 이제 났어요. 저는 최근에 있었던 건 이제 성적 올리기 이런 것도 조금은 있고요. 성적 올리기가 있었어요, 최근에도? 네, 토익 성적 같은 거 잘 받아보기. 그렇겠네요. 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영어로 방송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와, 그거 엄청난 일인데요? 그쵸? 네, 그냥 영어를 말하기도 힘든데 그거를 방송 용어도 같이 써가면서 억양을 신경 써가면서 내용까지 전달해야 되는 것이 네. 와, 계속 말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냥 우리 지난해에 같이 뉴욕에 갔었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너무나 저희 숙소 근처에 방송국이 있었고 그 방송국에서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네. 기억나요? 네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거리에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뛰쳐나가지 못했어요. 뛰쳐나가고 싶은 거 몰랐어요? 몰랐어요. 처음 저 듣는 진짜 가고 사실인데. 싶었어. 여기 우리 숙소 앞인데 지금 나가면 지금 나 저거 볼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생각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제 초라한 영어 실력 때문이었어요. 만약 방송을 어떻게 한다고 치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동양인이니까 영어 못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방송을 본 일부 네티즌들이 얘 기자인데? 명언을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좀 그렇다. 약간 타격 있는.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난 그냥 관광객 1위지만. 그쵸. 그래서 그냥 아예 안 했어요. 너무 안타깝다. 어떤 지적을 받거나 뭔가 평가를 받는 게 좀 무서워서. 그런 기회가 사실 흔치 않아서 그냥 뛰쳐나가서 했었어야 됐는데, 올해는 절대 무슨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화 영어를 좀 공부를 했었고, 전화 영어를 통해서. 맞아. 영어 실제로 공부를 좀 했었잖아요. 꽤 예. 오래. 이제는 영어를 그냥 좀 유려하게 뭔가 방송용으로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좀 해보자 싶어가지고 방법이 있나? 아니면 그렇게 쓰는 좀 고급진 단어가 있나?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올해 그거를 다짐했어요. 그거 한자 자격증 시험 그거를 해서 못해도 한 4급까지는 공부를 해서 좀 따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 번씩 왜 박물관을 가거나 뭐 어디 이제 놀러 가거나 하면 한자가 써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한자가 써져 있는데 분명히 학생 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다 까먹어서 그거를 읽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왜 어디 문화재 같은 데 가면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그 한자가 뭔지 알고 뜻을 알고 음을 알면 어느 정도 그 뜻에 맞게 다 읽을 수 있잖아요, 문장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공부를 조금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잠깐 말씀드리면 4급으로 괜찮을까? 그 한자들. 근데 4급 정도면 얼추 뜻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 단어 한 단어는 몰라도 맥락에 따라서 이게 뜻을 아니까 얼추 이제 문장이 흘러가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뭐 어딥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후내년이 되면은 뭐 조금 더 따보기 뭐 3급, 2급, 1급 이렇게 하면 나중에도 한자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한자 선생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한자 선생님 좋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소망 있어요? 소망이 있다면, 올해는, 자꾸 내년이라 하는데, 제가 왜 자꾸 이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사실 가방 분실했거든요.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가방을 잠깐 분실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분실물을 찾으러 가려면, 작성할 수 있는 무슨 그 종이를 주거든요. 근데 거기 밑에 이제 성함이랑 뭐 이렇게 뭐 사인이라는 거 하고 밑에 날짜를 적는 란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이니까 그게 12월 말이었어요. 12월 말인데 제가 2023년 12월 29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 이제 직원분이 가만히 보시던지 지금 24년인데요. 제가 24년 12월 29일을 살면서 23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해서 지금 제가 한 해가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며칠 전처럼 내년에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한 3월까지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자꾸 시간이 지난지 모르고. 저도 아직 2023년 같거든요. 그쵸. 네. 저도 23년 같은데 벌써 24년의 끝자락인데 이제 올해는 25년이 됐어요. 눈 깜빡하면 이게 1년 지나가요. 진짜. 엄청나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살려고 그 메모한 것대로 다 좀 실행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네, 나영 씨의 소망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톡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분 좋은 일 하나가 생겼어. 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니? 그리고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니? 진짜 사랑이란 어떤 맛일까? 달콤한 기분일까? 어두운 골목길 키스는 어떨까? 하늘이 하얘지고 예쁜 종소리가 들릴까? 사랑이란 말 어울리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홍하영 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달의 픽. 두 자매가 함께 선정한 이달의 가장 핫한 것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이달의 픽.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이달에 가장 핫했던 것보다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연말 결산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되게들 많이 보시죠. 네, 조회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땡땡땡 챌린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이 챌린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나영씨 챌린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시초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초 저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요. 아이스버킷 챌린지. 네. 그게 가장 저한테는 조금 많이 기억에 남는 거였어서 네. 시초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연달아서 릴레이 형식으로 하게 된 게 이제 그게 좀 시작이었던 네, 게 아닌가. 그 루게릭병 치료를 위해서 이제 모금을 하는 건데 이게 루게릭병이 한 번에 얼음물을 뒤집어 썼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통증을 그들이 맨날 느끼고 있는 통증이라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시작된 챌린지였죠. 네네. 연예인들도 많이 참여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기부를 하는 형식이었고요. 실제로 저는 챌린지에 참여한 적은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랬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초라기보다는 이 챌린지 열풍이 좀 많이 확산된 건 아무 노래 챌린지라고 생각해요. 아무 지코 노래. 씨의 네네. 그 알죠? 아무 노래다 일단 틀어 이걸로 시작된. 그쵸. 그때 당시에 춤 같은 거나 이런 거 따라하면서 엄청 많이 떴었어요. 그 노래도. 그 노래 이후에 이제 노래를 띄우기 위해서 땡땡땡 챌린지, 땡땡땡 챌린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런 챌린지란 이름 자체를 붙이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서 밈처럼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억에 남는, 올해래요 또. 지난해 기억에 남는 챌린지 어떤 게 있었어요, 나영 씨는? 저는 아무래도 탕후루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고요. 네네. 그리고, 근데 이게 작년인지 아닌지 연도가 살짝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 한강에서 얼어붙은 고양이 있잖아요.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그죠. 그것도 지금 기억에 많이 나요. 그게 언제 거였어요, 그건? 아마 지난해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네. 그것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네, 서희브의 그 탕후루 챌린지인데, 그게 서희브 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어리다고 들었고, 키즈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들었거든요. 그때 만 13세였나? 맞아요. 초등학생인가 되게 어리다고 들었어요, 저도. 네, 저는 사실 키도 크고 막 그래가지고, 당연히 고등학생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생이라서 정말 깜짝 놀랐고, 그리고 너무 귀여웠잖아요. 그럼 제가 선배의 마음에 탕탕 후루 이러는데, 사람들 전부 다 그거 들으면서 다 탕후루 사먹고, 그쵸, 그랬었죠. 지난해 그래서 탕후루가 진짜 열풍이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래서 탕후루가 진짜 한참 동안 하다가 저는 이게 대체 어디서 파생됐는지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워낙 유명하니까 약간 그냥 동료처럼 어디선가 굴러 들어온 초등학생들에게서 이제 굴러 들어온 무언가다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나중에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좀 많이 놀랐었고. 앨범이었죠? 아예 그냥. 네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그 김범수 씨가 또 이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발라드 가수 김범수 씨 말씀이세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진짜 유명한데 근데 그분은 이제 음을 약간 그 편곡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불러요?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목소리가 청아예요? 네네. 이따가 혹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거? 정식 음반이 아니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요? 검색하시면 아마 다들 들어보시면 그 김범수 목소리를 듣고 진짜 귀가 녹아내릴걸요? 탕후루는 혀가 녹아내리고, 김범수는 귀가 녹아내리고. 엄청나요. 좋네요. 아까 그리고 탕후루랑 뭐라고 했었죠? 탕후루랑 그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그거는 뉴스에서 처음 나왔던 건데, 네네.
MBN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한강이 얼어붙었는데 진짜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진짜 그 멘트를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뭐 진짜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는데 그게 묘하게 음처럼 들려가지고 저 그게 진짜 특이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잡아내서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춰가면서 약간 하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실제로 그분 그 기자 소개란을 본 적도 있는데요.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에 그 고양이 제가 맞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자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어떠한 우연치 않은 계기로 이렇게 밈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게 저는 이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기자가 되고 싶어요. 올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사람들이 다 알 거잖아요, 이 정도면. 아, 그럼요. 10년, 20년 알죠. 그런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가자.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뭐? 탕후루도?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내 맘이 단짠단짠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나라 탕탕탕탕 후루루루루 사실 저는 선배 맘에 주고 싶은 게 목적인데 내 맘 달콤상콤 탕후루처럼 선배 맘에 들어갈게요. 무슨 뜻이야?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좋아, 가자. 선배 탕후루 사주세요. 탕탕탕 사실 저는 선배 마음에 주고 싶은 게 목적인데 내 맘 맵당 마라탕처럼 선배 마음에 들어갈게요.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좋아, 가자. 선배 탕후루 사주세요. 탕탕탕 오늘은 기필코 목소리생 때려친다.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내 맘이 단짠단짠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나라 탕탕탕탕 후루루루루 사실 저는 선배 맘에 주고 싶은 게 목적인데 내 맘 달콤상콤 탕후루처럼 선배 맘에 들어갈게요. 무슨 뜻이야?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좋아, 가자. 선배 탕후루 사주세요. 탕탕탕 사실 저는 선배 마음에 주고 싶은 게 목적인데 내 맘 맵당 마라탕처럼 선배 마음에 들어갈게요.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좋아, 가자. 선배 탕후루 사주세요. 탕탕탕 오늘은 기필코 목소리생 때려친다.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내 맘이 단짠단짠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나라 탕탕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내 맘이 단짠단짠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나라 탕탕탕탕 후루루루루 그리고 또 저는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초콜릿 공장에서 나온 그 움파룸파 있잖아요. 룸파. 너. 저는 그거를 보고 네. 약간 기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네. 저에게 콩만한 동그라미 뚱뚱이가 그렇게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웃기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약간 근데 좀 뭔가 묘하게 좀 킹받는다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보고 그걸 똑같이 느끼고 공감을 했는지 그 따라하는 게 그 너무 웃기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웃겼어요. 움파룸파도 웃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 챌린지도 은행 챌린지? 그건 네. 어떤 거예요? 약간 은행 ATM기 앞에서 춤추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네네. 혹시 그거 알아? 그대는 은행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데 이거를 약간 농협은행 이런 식으로 뭘 알아듣는 모습까지 너무 귀여운데 뭐 이런 건데. 기업은행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알아 그대 농협은행 것들을 알아듣는 모습까지 더 귀여운데 Oh my lady 대체 뭘 고민해 각자 은행에 그런 이제 넣어서 한 거예요. 이거 이후에
그 은행원들의 이미지를 이렇게 일러스트로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봤어요. 뭐 N사 다니는 사람은 대충 요런 느낌, K사 다니는 사람은 대충 요런 느낌으로 막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당신의 이상형은 무엇인가요? 맞아. 근데 저도 그거 보고 저도 항상 한참을 이상형을 고민했어요. 이 K사 은행 좀 마음에 드는데. N사가 낫나? 저 항상 그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역시 대구가 좀 괜찮나 이러면서. 그분은 조금 귀엽게 생긴 이미지로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네. 맞아, 재밌었어요. 맞아요. 근데 올해 은행원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올해 새로 알게 된 분은 아무도 없었어. 그와 별개로. 그리고 저는 나영 씨. 저는 또 떠오르는 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챌린지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에스파 분들이 해줬던 그 귤락입니다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귤에 붙은 거 그거 이름은 귤락입니다. 네네 그거. 뭐지? 찰떡아이 쓰는 새알이었고 하와이안 피자는 캐나다에서 만들었죠. 피자는 캐나다에서 만들었죠. 제가 또 계란을 기가 막히게 삶습니다. 우리 아빠 안경 썼어요. 오늘 아침 쑥캐고 오늘 아침에 쑥 캐고 진짜 TMI 투성이. 그래서 이거 이렇게 처음에 보고 에스파가 뭔가에 이게 노래를 그냥 만들어서 황당한 걸 이어붙여서 뭔가 했나? 그래서 유명해진 건가? 하고 찾아봤는데 그 또 노래의 출처가 따로 있고 그걸 이제 챌린지로 썼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노래 출처가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힌 게 이혁 씨라고. 네네. 예전에 노라조의 보컬이셨던.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웃겼어요. 좀 그분이 노라조에서 진짜 오랫동안 활동하셨잖아요. 네네. 보컬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음악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찾아서 떠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귤에 재밌었어요. 붙은 거 이름이 귤락이라고 이런 가사를 쓸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노라조에 조금 더 계셨으면 이런 거 좀 더 꿈을 펼치셨을 텐데. 근데 노래가 너무 재밌고 묘하게 이렇게 세대들이 공감을 하고 또 이런 챌린지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켓몬 챌린지? 네네. 엉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드는. 부기부기 베이베 따나 바디바디 붐붐. 알죠? 네네, 알죠.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 춤이 포켓몬 게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엔딩 장면을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귀여웠고 저는 그 챌린지를 알게 된 계기가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 씨가 너무 귀엽게 춘 거예요. 네네, 맞아요. 저도 그거 봤어요. 네, 한참을 들여다 왔었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이 노래는 뭐지? 이러면서 보다가 그러다가 포켓몬 챌린지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맞아. 사람들이 너무 귀여운 게 요즘에는 저렇게 저처럼 영화 보다가도 발견을 하고 뭐 기자를 보고 그 기사를 보다가도 이걸 발견을 하고 뭐 지나가다가 은행 같은 거 발음 뭉개는 외국인 같은 걸 보면서 그 발음을 또 따라해서 챌린지를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특히 이번에는 뭐 엔딩 같은 걸 보고 포켓몬과 그 캐릭터가 춤추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 춤 재밌네 하고 따라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는 게. 맞아요. 2025년에는 어떤 노래가 또 이렇게 밈으로서 잘 나올 수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쵸. 올 한 해도 이런 풍성한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어서. 나 1월달 예측 한번 해볼래요, 나영씨? 1월달?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뭐 떡국 챌린지 같은 걸 하려나요? 떡국 챌린지요? 뭐 떡국 노래나 새해 뭐 이런 거 있으면?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아요. 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감이 떨어져서 그런가? 오히려 감 떨어지는 챌린지가 낫겠다. 그러게 어떤 챌린지가 있을까요? 예상되는 게 있으세요? 딱히 예상되는 건 물론 뭐 저도 없습니다만 그 지드래곤 씨 활동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뭔가 하나 해주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 로제의 아파트처럼. 아파트도, 맞아. 아파트도. 근데 그거는 이제 노래 자체를 따라하는, 맞아, 릴스이긴 했지만. 그거 봤었어요? 그, 로제 씨가 직접 댓글을 남긴 것도 있는데, 그 요즘 아파트에서, 애기 안전을 위해서 그 CCTV 같은 거 좀 설치해 놓잖아요. 자다가 애가 벌떡 일어나서, 아파트! 이걸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로제 씨가 어머 어머니 죄송해요 이러면서 댓글도 남겼던데 너무 귀엽기도 하고. 저 너무 웃겼어요. 근데 내가 자고 있는데 우리 애가 저러고 있으면 난 어떡할까 그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와, 맞아. 그렇게 애기들이 많이 부르는 그런 챌린지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2025년에도 새로운 릴스와 챌린지들로 우리에게 좀 기쁨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달의 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둠에 둘러싸인 세상이 그 속에 스쳐가는 모두들의 모습이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구름 여기에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눈물을 닦아서 밝아오는 빛을 맞이하며 높이 우뚝 서 모두들의 행복한 미소를 그려. 둘러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세상에 가득 차있는 미움과 아픔들이 나를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만 가슴을 열어 우리 서로의 사랑을 나누어 봐.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 사랑을 보일게. 서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갈 때 싸울 일도 없어. 기분 나쁠 일도 없어. 서로 찡그리며 다툴 필요 전혀 없어. 우리가 꿈꾸는 무슨 빛이 저기 있어.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저기 보여. 우린 여기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H.O.T. Let's party. 손을 잡아요. 그리고 하늘을 봐요. 우리가 함께 만든 세상을 하늘에 그려봐요. 눈이 부시죠. 너무나 아름답죠.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Baby.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고 계실까요? 다른 때보단 조금 더 차분하게 지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 자리를 잘 지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잘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차분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홍하영, 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홍하영, 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